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1월 15일 아침긍정학원 198일차입니다. 네, 지금은 아침 7시 50분이고요. 아침긍정학원은 매일 출근하기 전에 꼭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삶의 의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아침긍정학원 외쳐볼 건데요. 여러분은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의 경우는 삶의 의미가 정말 막연하기만 하지 실제로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삶과 의미의 사전적 의미를 검색해 보았는데 삶은 사는 일 또는 살아있는 현상이라고 나오고 의미는 세 가지 뜻이 있었는데요. 말이나 글의 뜻, 행위나 현상이 지닌 뜻,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로 나옵니다. 이 중 두 번째 현상이 지닌 뜻이 인생의 의미와 좀 결부된다는 예시도 나오고요. 그래서 즉 살아있는 현상이 지닌 뜻이라는 게 삶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현상이 지닌 뜻이라고 하니 삶의 의미보다 좀 더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저는 왜 살아있으며 내 살아있는 이 현상이 지니고 있는 뜻은 무엇인고 하니 명확하게 대답하기 너무 어려운 주제였어요. 어제 읽었던 하루 한 장 작지만 큰 내면의 힘의 주제가 바로 내가 만드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책 서두에서 말하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성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저 또한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삶의 의미를 상실하지도 못한 것이더라고요. 이 내용에서 이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죽음의 수용소를 읽고 있는데요. 빅터 프랭클님이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누가 알려줬지만 아침에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깎는 것, 먹을 물을 아껴서 아침 세수를 하는 것 등 사소한 것이었고 또 자신의 염원인 책을 집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품어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처럼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극한의 경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고명환 작가님의 이야기도 들 수 있겠는데요. 고명환 작가님도 2005년에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갔다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고명환 작가님도 내가 그동안 끌려다니며 살고 있었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주도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고는 19년이 지난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신 한가한 작가님과 단 둘이 나란히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는 쾌거까지 이루셨습니다. 고명환 작가님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저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병을 알아서 그 림프종에서 항암할 때 심장에까지 퍼져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저는 왜 그때 이런 인사이트를 하지 못했을까? 또 이번에 낙상을 하고도 삶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고 왜 게으름만 피는 것일까 하면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저는 삶의 의미를 찾지도 못하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질문 전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나 스스로를 존경하고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자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가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어제 아내한테 문자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기보다 나는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살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알쓸시잡인가 어딘가에서 봤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직 답을 못 내렸다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살 것인가를 고민해보자고 생각하고 떠올려봤더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침긍정 이 문장들이 저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나는 역량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나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고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등등 나의 긍정어건이 곧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여전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올 한해 가슴에 품고 살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끝났을 때 답은 못 내렸을지언정 답에 가까이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 오늘은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삶의 의미에 정답도 없고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침 긍정하고 내쳐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40을 진정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자! 1. 나는 역량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2. 나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3. 나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4. 그러면 나에게 자연스럽게 사람과 돈이 따라온다. 5. 나는 긍정어건, 독서, 글쓰기 통해서 5년 후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6. 나는 HR로서 늘 학습하며 교수로서 늘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이다. 7. 나는 2025년 상반기에 논문 시사를 진짜로 통과했다. 8. 나는 2016년 7월 1일 교담지다. 9. 나는 2028년 3월 1일에 좋은 아파트에 산다. 10. 나는 2034년 7월 24일 10년 후 내 생일에 통장에 30억 이상이 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난 아침에 내 목표와 꿈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1~2mm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을 유지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행운이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나에게 돈이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귀를 가지고 마음을 열었더니 헤아리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샘솟았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끌어당김 법칙을 잘 알고 실행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매우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난 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난 나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남의 장점 보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남의 긍정적인 모습만 볼 줄 알고 남을 구제하고 도울 줄 알며 남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딸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청님 처형을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조카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긍정하고 내쳐보았습니다. 오늘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본 시간이었는데요. 전 어제 오늘 적용할 실천 내용을 한 가지 의미를 정해놓고 그것을 오늘 하루 적용해보며 살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내 삶의 의미 한 가지를 정해서 실천해보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